여러분, 지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질녘 노을빛이 스며드는 골목, 바르셀로나 구시가즈의 작은 카페 카사 델 솔, 그곳의 주인이자 3대째 바리스타로 살아온 엘레나 리베라는 결국 카페 문 앞에 폐업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가업의 끝, 전통의 끝. 그날 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지막 손님으로 찾아온 3명의 한국인 여행객이 엘레나에게 작은 봉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작고 소박한 봉지 안에는 세상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의 씨앗이 숨어 있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 엘레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연 그 작은 봉지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 리베라예요. 스페인 바르셀로나 구시가지에 위치한 작은 카페 카사 델 솔의 주인이자 바리스타입니다. 이곳은 제 할머니가 직접 이름을 지어주신 곳이에요. 해가 뜨는 집엔 사람도 모이고 이야기도 모이기 마련이란다. 그 말을 늘 가슴에 새기며 저는 매일 새벽 문을 열고 커피를 내립니다. 하지만 2년 전 제 카페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어요. 관광객이 급감하고 젊은 층은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로 몰리기 시작했죠. 우리처럼 전통 방식의 작은 카페들은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갔어요. 아무리 정성스럽게 내린 에스프레소라도 요란한 이름의 시그니처 메뉴들과 화려한 인테리어를 이기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반으로 줄었고 저는 밤마다 전기세 걱정을 하며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커피 맛이 문제는 아니야. 그런데 왜 이렇게 손님이 끊긴 걸까? 몇 번이고 혼잣말을 되뇌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카페 문을 닫으려던 저녁 3명의 젊은 여행객이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어요. 혹시 아직 주문 가능할까요? 여기 바르셀로나 오면 꼭 와보고 싶었어요. 그들은 한국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 카페의 이야기를 읽고 밀라노보다 맛있는 에스프레소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일부러 찾아온 거라고요.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카페의 마지막 에스프레소를 내렸습니다. 잔을 건네는 손끝이 조금 떨렸던 것 같아요. 그들은 한 모금 마신 뒤 정말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거 진짜 최고예요. 인터넷에 괜히 뜬 게 아니네요. 그 한마디에 온몸의 긴장이 스르르 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산대 앞 그중 한 명이 갑자기 가방을 열더니 노란색 스틱 봉지 몇 개를 꺼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자주 마시는 커피인데 혹시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스페인의 바리스타에게 인스턴트 커피를 권하다니. 그런데 그 청년은 망설임 없이 물을 끓이고 조심스럽게 스틱을 뜯어 종이컵에 커피 가루를 털어 넣었습니다. 물의 양을 정확히 맞추고 스틱으로 천천히 저어가며 말했죠. 비율이 중요해요. 너무 진하면 느끼하고 물 많으면 밍밍해져요. 이게 황금 비율이에요. 그 진지한 표정을 보고 저는 더 이상 장난처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커피를 제게 건네는 순간 진한 커피 향과 달달한 크림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그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믹스커피, 그저 단맛만 나는 음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에스프레소에서 느끼지 못했던 묘하게 고소한 향, 입안에 감기는 부드러운 질감, 끝에 남는 달콤한 잔향까지. 이게 인스턴트라고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한국 청년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다시 한 모금, 그리고 또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 완성된 맛이야.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으면서도 이렇게 깊을 수가 있나? 그 순간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묘하게 그 커피가 계속 생각났어요. 고작 인스턴트라 여겼던 그 맛이 자꾸 입 안에 맴도는 거예요. 그 진한 크림감과 은은한 단맛. 결국 며칠 뒤 저는 바르셀로나 외곽의 한 한국 식료품점에 갔습니다. 손님이 준 것과 같은 노란색 봉지를 찾았고 그 이름 맥심 모카골드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스틱을 하나 뜯고 정확히 기억 속 그 비율로 뜨거운 물을 붓고 조심스레 저었습니다. 그리고 첫 모금, 입 안 가득 퍼지는 부드러움. 우유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나? 쓴맛은 거의 없고 끝에 남는 고소한 풍미가 기분 좋게 감돌았어요. 이건 정말 특별한 커피야. 그날 밤부터 저는 유튜브에 한국 믹스커피 레시피, 믹스커피 디저트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믹스커피 아이스크림, 믹스커피 티라미수, 믹스커피 라떼, 다양한 레시피가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혼자서 레시피를 따라해보기도 하고 밤새 저만의 레시피도 연구했어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메뉴가 있었어요. 바로 카사 믹스 라떼. 스팀한 우유에 맥심 믹스커피 한 봉지를 넣고 부드럽게 저어주고 그 위에 아주 살짝의 시나몬 파우더를 얹은 따뜻한 라떼였어요. 처음엔 혼자 마셨고 다음은 친구에게 권해봤고 점점 자신감이 생기자 카페에 신메뉴로 걸었습니다. 신메뉴 믹스커피요? 고객의 반응은 처음엔 의아했지만 첫 모금을 마신 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더니 말했어요. 와, 이건 어릴 때 엄마가 데워주던 우유 같아요. 근데 훨씬 더 부드럽고 고급스러워요. 진짜 따뜻하네요. 그 말에 저는 가만히 웃었어요. 이건 커피라기보단 기억을 자극하는 무언가였거든요. 믹스커피는 제 카페의 공기를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 대신 종이컵에 커피 가루가 톡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퍼지는 크리미한 향기. 점점 손님들은 믹스라떼를 마시기 위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국 유학생과 여행객, 그 다음엔 틱톡과 유튜브를 본 현지인들까지 줄을 서기 시작했죠. 누군가는 믹스커피라니 저급한 거 아냐 라고 했고, 어떤 커피 유튜버는 바르셀로나에 커피 모독이 생겼다고 조롱했어요. 하지만 매일 카페를 채우는 손님들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 잔의 커피로 웃고 이야기하고 추억을 나눴어요. 어느 날엔 매일 혼자 오던 노신사께서 컵을 내려놓고 말하셨어요. 이 커피, 나한텐 그냥 커피가 아니에요. 당신이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매일 한마디 말 건네주는 이 시간이 내 하루에서 제일 따뜻한 순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믹스커피가 단순한 인스턴트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타며 생각합니다. 이 맛을 세상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해. 이 작은 봉지 하나가 사람을 이어주고 문화를 잇고 그리고 결국 제 삶을 바꿔놓았다는 걸 저는 매일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믹스커피로 만든 메뉴가 점점 유명해지고 제 카페 카사델솔은 바르셀로나에서 한 번쯤 가봐야 하는 곳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국인 관광객과 교환학생들이 하나둘 찾아왔고 곧이어 유튜브와 틱톡에서도 믹스커피 레시피 카페라는 해시태그가 퍼졌죠. 스페인에서 한국 커피로 만든 라떼라니 엘레나가 대박났네요. 믹스커피 하나로 이런 감성까지 만들 수 있다니 믿을 수가 없다. 틱톡 영상 하나는 며칠 만에 조회수 120만을 찍었고 외국인 여행객은 물론 현지인들까지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오전 8시부터 문을 열면 10시 전에 우유와 믹스커피 재고가 떨어지는 날도 많았죠. 작은 카페엔 하루 종일 달달한 크림향이 퍼졌고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성공은 언제나 예상 못한 벽을 함께 데려오죠. 어느 날 저는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 하나를 받았어요. 바르셀로나 커피조합협회에서 보내온 공문이었어요. 최근 귀하의 카페가 비전통적인 제6 인스턴트 커피를 주력 메뉴로 내세우는 바 본협회 소속 바리스타 연맹에서는 이에 대한 정통성 여부 검토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전통 커피 문화 보존을 위한 협회의 방침에 따라 관련 해명을 요청드립니다. 정통성 검토? 처음엔 웃음이 났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죠. 그 주 금요일 저는 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커피업계에서 유명한 바리스타들과 로스터들이 회의실에 앉아 있었고 그들은 마치 심판자처럼 저를 바라봤어요. 엘레나 씨, 믹스커피가 커피입니까? 그건 커피의 본질을 훼손하는 방식이죠. 에스프레소를 내려본 적은 있습니까? 차가운 시선과 질문이 쏟아졌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믹스커피는 단순한 인스턴트가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정을 나누는 상징이기도 해요. 제 카페에 오는 손님들은 단순히 커피 맛 때문만이 아니라 그 따뜻한 경험 때문에 찾아오죠. 우리는 커피를 사람의 마음을 여는 도구로 쓰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마치 이단아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정성껏 개발한 메뉴가 가짜 커피 취급을 받는 현실이 너무 서글펐죠. 며칠 뒤 커피협회 소속의 한 유명 바리스타가 제 카페를 방문했어요. 이름은 루이스, 바르셀로나 커피대회 3년 연속 우승자였고 SNS 팔로워가 수십만 명인 인플루언서 바리스타였죠. 엘레나 씨,
당신의 커피가 얼마나 맛있는지 직접 마셔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속뜻은 명확했어요. 당신 커피, 진짜 커피 맞나 확인하러 왔어요 라는 느낌. 그에게 카사 믹스 블렌드를 내드렸어요. 그는 몇 모금 마신 뒤 조용히 말했어요.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요. 솔직히 맛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은 그런데 이건 커피가 아니라 디저트에 가깝습니다. 카페는 감성을 파는 공간일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세계에서 이건 정통 커피는 아니에요. 커피 대회 출전 자격은 포기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뚝 끊어졌어요. 왜 커피를 내리는 행위보다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걸까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믹스커피 레시피로 커피 대회에 나가겠다. 그리고 정통 커피가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겠다. 그해 11월 저는 바르셀로나 신진 바리스타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출전 당시 저희 사연은 이미 기사로 퍼졌고 일부 언론은 디저트를 내세운 도전자라고 조롱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무대에 섰어요. 제 시연 주제는 30초 안에 완성되는 힐링, 그리고 정이었어요. 베이스는 맥심 모카골드 믹스, 바르셀로나 지역 우유, 스페인산 벌꿀, 시나몬 파우더, 그리고 말린 오렌지 슬라이스. 이 커피는 손님이 바쁠 때, 지칠 때 말없이 건네는 커피입니다. 한 잔의 커피가 어떤 말을 대신할 수 있다면 그건 최고의 커피가 아닐까요?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물었어요. 에스프레소는 사용 안 하셨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제 커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날 저는 우승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객상 1위, 가장 기억에 남는 커피, 그리고 SNS에서 정을 건네는 커피로 회자되며 수천 명이 제 커피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루이스도 다시 찾아왔어요. 엘레나 씨, 내가 틀렸나 봅니다. 정통이란 건 결국 사람과 연결되는 방식일지도 모르겠네요. 그해 겨울, 예상치 못한 한 통의 이메일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엘레나 리베라님, 당신의 믹스커피 레시피가 한국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맥심 본사에서 열리는 커피 문화 체험 행사에 초청하고자 합니다. 믹스커피가 한국인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직접 느껴보지 않으시겠어요? 보낸 이는 한국의 대표적인 커피 브랜드 맥심의 글로벌 홍보팀이었어요. 메일을 받은 순간 저는 한참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믹스커피를 좋아해 직접 연구하고 공유했을 뿐인데 한국 본사에서 공식 초청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바로 마음을 정하고 답장을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이 커피가 저를 바꿨듯 저도 그 근원을 직접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동행을 정했어요. 카페에서 함께 일하며 힘든 시절을 함께 견뎌낸 친구이자 동료인 로라 곤잘레스. 엘레나, 내가 소개해준 믹스커피 덕분에 우리도 살아났잖아. 나도 그 나라를 보고 싶어. 그 말에 저는 든든함을 느꼈고 그렇게 둘이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추운 바르셀로나 공항을 출발해 14시간을 날아 도착한 인천공항. 그곳에서 처음 느낀 건 속도였어요. 수속, 짐 찾기, 공항철도까지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정확했어요. 그리고 이튿날 저희는 한국 가이드분의 안내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자판기 커피 꼭 드셔보셔야 해요. 한국 믹스커피의 상징 같은 존재거든요. 그 말에 자판기 앞으로 다가갔어요. 수십 개의 버튼 중 믹스커피를 눌렀고 동전을 넣자 취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종이컵이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 안에 쏟아지는 뜨거운 커피, 김이 피어오르며 퍼지는 향에 저는 자연스레 눈을 감았어요.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어머, 역시나 너무 뜨겁고 달달하네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고 옆에 있던 로라도 함께 웃으며 컵을 들었어요. 가이드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달달함이 바로 한국 믹스커피의 핵심이에요. 지친 하루 끝, 축 처진 기분을 위로해주는 존재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어딘가가 찡해졌어요. 단순한 커피 한 잔이 이렇게 위로가 될 수 있다니요. 주변을 돌아보니 자판기 앞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로 모르는 이들이지만 종이컵 하나 들고 자연스럽게 말을 나누고 있었어요. 운전 조심하세요. 어디 가는 길이세요? 짧은 인사였지만 따뜻함이 느껴졌고 이내 웃음이 번졌어요. 그중 기억에 남는 건 트럭 운전사와 가이드의 대화였어요. 긴 시간 운전하다 보면 정말 눈이 감겨요.
그럴 땐 이 자판기 커피가 없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한 잔 마시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진짜 구세주죠. 그 말에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벽면에 붙은 안내문을 읽었어요. 운전 중 졸리면 잠시 쉬어가세요. 당신의 삶이 더 소중합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 이곳은 당신의 안전을 위한 쉼터입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생명을 지킵니다. 그 문구는 제 마음을 세게 두드렸어요. 자판기는 단지 커피를 파는 기계가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하루를 붙잡아주는 작지만 강한 존재였어요. 그 한 잔에 담긴 정, 그리고 배려, 저는 감탄을 넘어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커피를 단순한 카페인으로 보지 않았어요. 하루의 리듬을 잡아주는 짧은 호흡, 마음을 나누는 하나의 언어, 그것이 이들의 믹스커피라는 걸 느꼈게 되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영동의 맥심 팝업 스토어를 방문했어요. 매장 안은 마치 커피 테마파크 같았어요. 수십 가지 믹스커피가 감정별로 분류되어 있었고, 오늘의 기분은 이란 코너에서 위로가 필요한 날을 선택하자 달콤한 모카골드가 추천됐어요. 직원분이 건네준 건 단순한 한 봉지의 믹스커피와 종이컵, 그리고 뜨거운 물뿐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단순함 속에서 전혀 단순하지 않은 맛이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조화로울 수 있죠? 직원분은 미소 지으며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믹스커피는 그냥 커피 프림 설탕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성분이 아주 정교한 비율로 조합돼 있어요. 심지어 분말 입자의 굵기와 배합 순서, 융의 속도까지 설계돼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한국 믹스커피의 비밀이에요. 겉으론 작아 보여도 안에는 수십 년의 연구와 정밀한 기술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한 봉지의 믹스커피가 새롭게 보였어요. 베트남, 미국 등 다른 여러 나라의 커피를 마셔봤지만 한국 믹스커피처럼 조화롭고 완벽한 커피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선 이 맛이 잘 안 나는 거군요. 제가 중얼거리듯 말하자 직원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같은 원료를 써도 이 맛은 안 나요. 온도, 물의 성분, 심지어 종이컵 안쪽 코팅의 재질까지 미세한 차이가 맛을 결정해요. 그래서 이 커피는 단순한 인스턴트가 아니라 정밀한 기술이자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작은 한 봉지 안에 숨겨진 건 비율, 그 이상의 비밀이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이유는 그저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만큼의 정성과 연구, 그리고 일상 속의 감성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어요. 로라가 제 옆에서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건 진짜 한 잔으로 한국을 느낄 수 있네요. 다음 목적지는 인사동 전통찻집이었어요. 전통 복장을 입은 사장님이 직접 끓여준 쌍화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죠. 생강, 대추, 계피가 어우러진 깊은 맛에 저는 감탄했고 그분은 제게 물었어요. 스페인에도 이런 정이 있나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있지만 이렇게 따뜻하고 조용한 형태는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사장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린 커피 한 잔에도 마음을 담거든요. 그게 정이에요. 그 다음 날 우리는 믹스커피 레시피의 대가 이찬윤 바리스타를 만났어요. 그는 저희를 작은 커피 스튜디오로 초대했고 종이컵 하나를 내밀며 말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정확히 90ml의 물이 들어가야 황금 비율이 완성돼요. 믹스커피는 단순해 보이지만 과학이고 감성이에요. 믹스커피를 만든다는 건 쉬워 보여도 바르셀로나에선 똑같은 맛이 안 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황금 비율이 있거든요. 물을 8090ml로 맞추고 종이컵을 써야 그 향과 온도가 살아나요. 다른 나라 컵에선 그 비율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게다가 종이컵은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감성을 주는 그릇이에요. 그는 저희에게 몇 가지 특별한 레시피도 시연해 주셨어요. 귤청과 생강청을 섞은 감귤 믹스 라떼, 흑임자 파우더를 더한 고소한 믹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건 정 시그니처였어요. 종이컵에 전하고 싶은 말을 직접 적고 그걸 나눠 마시는 레시피였어요. 로라는 종이컵에 이렇게 썼어요. 누군가의 하루에 내가 따뜻한 사람이길.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지금 이 여행이 커피가 이 작은 종이컵이 그저 음료가 아니란 걸 새삼 느꼈어요. 마지막 밤 서울의 숙소 창가에 앉아 저는 조용히 일기를 썼습니다. 이 커피는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속도 속에서도 정을 잃지 않기 위해 만들어낸 문화다. 이제 바르셀로나로 돌아가
나만의 방식으로 이 따뜻함을 전하고 싶다. 바르셀로나로 돌아온 그해 겨울, 카페 문을 다시 열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엘레나가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 그리고 한 잔의 믹스커피가 제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남기고 갔거든요. 그건 단순한 여행의 기억이 아니라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만든 문화의 체험이었어요. 저는 여행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물건을 가장 먼저 꺼냈어요. 바로 한국에서 가져온 믹스커피와 영동 팝업 스토어에서 특별 제작으로 나눠주던 하얀 종이컵이었어요. 누군가는 평범한 커피 재료라고 여겼겠지만 저에게 그것은 마음이었고 정이었으며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받은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종이컵을 손에 쥐었을 때 느껴지는 그 얇지만 따뜻한 감촉, 그리고 믹스커피 봉지를 뜯는 순간 퍼지는 익숙한 향, 그 모든 것이 저를 다시 한국의 거리로 데려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첫 손님에게 오늘 하루도 따뜻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말과 함께 한국에서 직접 가져온 종이컵에 한국 믹스커피를 담아 내어드리기 시작했어요. 단지 커피 한 잔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함께 건넨 것이었어요. 카페 구석엔 한국에서 가져온 자그마한 포스터 하나를 붙였어요. 정을 담은 한 잔의 커피라는 문구가 적힌 그 포스터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을 고스란히 상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침마다 손님들에게 한국식 믹스커피를 무료로 대접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조용한 인사말은 어느새 저희 가게만의 작은 전통이 되었어요. 어느 날은 한 할머니 손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 커피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맛이네요.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선 이걸 정의 커피라고 불러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방식이죠. 그 후로 저는 엘레나 믹스라는 이름의 새로운 커피 라인을 개발했어요. 영동에서 배운 황금 비율, 인사동의 전통 찻집에서 느낀 여유, 그리고 휴게소 자판기 앞에서 알게 된 사람들 사이의 배려와 나눔까지 모든 기억을 하나하나 커피에 녹여냈어요. 영동 모카골드는 달콤함과 위로를, 인사동 블렌드는 부드러운 향과 따뜻한 대화를, 한강의 기적은 힘든 하루를 이겨내는 용기를, 휴게소 라떼에는 당신의 삶이 더 소중합니다라는 그 안내 문구의 울림을 담았어요. 놀랍게도 손님들의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특히 한국에서 온 유학생과 교환학생들, 여행객들은 이 커피를 마시며 눈시울을 붉히곤 했어요. 그중 한 학생은 메모를 남겼어요. 엘레나 사장님, 이 커피는 그냥 커피가 아니에요. 이건 마음이에요. 고향의 맛이에요. 그 메모를 읽은 날, 저는 처음으로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아닌 정을 끓이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배운 진짜 교훈이었으니까요. 한국 커피 본사에서 제 커피 스토리를 취재해주겠다는 연락이 왔을 때 기자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물었어요. 엘레나 씨에게 믹스커피는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어요. 믹스커피는 바쁜 세상에서도 사람을 잊지 않게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건 맛의 비율이 아니라 마음의 비율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지금 저희 카페 문 앞에는 이런 문구가 적힌 작은 종이 간판이 붙어 있어요. 이곳은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정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게 보였던 이 문장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만들어요. 그 따뜻한 종이컵 하나로 시작된 변화는 이제 작은 도시의 일상에도 큰 울림이 되었어요. 믹스커피, 그 작고 단순한 봉지 하나가 저를 바꿨고 제 카페를 바꿨고 어쩌면 우리 동네까지도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묵묵히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잔을 건네며 속으로 외칩니다. 이토록 완벽한 믹스커피를 만들어준 한국,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게 준 따뜻함과 특별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은 커피 한 잔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국경을 넘어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 잠시 멈춰 따뜻한 커피 한 잔 나눌 여유. 우리는 그것을 정이라 부르죠. 한국의 믹스커피,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마음처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를 마시며 문득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죠. 여러분은 믹스커피를 마실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산책TV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마음을 움직이는 순간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